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귀국에 앞서 미국이 명백히 선전포고를 했다며 앞으로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등을 명백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앞으로 자위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곳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 50분쯤 미국 뉴욕 북한 대표단 숙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 등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 유엔 원장은 모든 개별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누가 더 오래 가는가는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리 외무상의 이런 주장은 이틀 전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서 무력 시위를 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폄하하며 북한의 완전 파괴를 경고한 데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예고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리 외무상은 앞서 김정은이 예고한 강경 대응 조치가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일 수 있다고 말해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난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지도부를 대상으로 참수작전이나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없이 선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예고했던 시각보다 50여 분 늦게 나타난 리 외무상은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선전포고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이 명백히 선전포고를 했다며 앞으로 자위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출격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B-1B 비행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B-1B 출격이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공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미 본토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가 하면 외국 정당과 의회, 미국을 비난하는 공개 서한도 보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반미 군중 집회를 잇따라 열고 체제 결속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한다면 가장 비극적인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족화해 협의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느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외국 정당과 의회에도 공개 서한을 보내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외국 정당의 반미 공동행동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개인 사설에서 미국이 핵 전략 폭격기를 위세 비행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반미 군중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을 향한 적개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반미 항전의 의지로 공사에 매진하는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밥 먹도 짓거리고 있는 이 늑다리 트럼프 농에는 이제 더 이상 말로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가대표급 예술단을 동원한 종합공연을 강원도 원산에 이어 함경남도 함흥에서도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미국과의 대립 국면을 역으로 이용해 내부 결속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지난 4년여간 한국은행을 상대로 400건가량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이 가운데는 북한발 사이버 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을 노린 사이버 공격 횟수는 모두 3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공격의 82%는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유형별로는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다지는 자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협치 재개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인데 자유한국당은 형식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엔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안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인데 현재로선 27일 수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보다 생산적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국민들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이 주 안건이지만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협치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야당에선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형식적 대화는 거부하겠다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이후 진행된 회동 때처럼 4당 지도부만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만남 자체보다는 5당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형식의 문제를 제기해 양자회담 등으로 형식이 달라질 경우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나 협치는 국회에서 다뤄야 하고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해 외교 안보 이외의 현안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회담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회동에 그친다면 오히려 다음 회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